어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52명 발생했습니다. 몇 주째 정체 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내일부터 스포츠 경기장과 공연장 등의 일부 인원 제한 기준이 완화되는데요. 관련 내용 전문가 모시고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김경우 인제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452명 발생했습니다. 이틀 연속 500명대에서 일단은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주말 검사 건수 감소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 지금 확진자 추이가 600명대를 계속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예방 접종이 확대되면서 특히 이제 고령층에서는 확실히 확진자 감소세가 보이고 있는데 젊은 연령층이라든지 또 인구 밀도가 높은 수도권 그리고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집단적으로 유행했던 일부 비수도권 지역이라든지 또 그것으로 인한 지역 사회 N차 전파 이런 것들로 인한 그 소규모 증가가 계속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안심할 수 없고 아직 많은 분들이 백신을 안 맞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파 속도가 높은 변이 바이러스 유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방역에 긴장을 놓을 수 없고 언제든지 확진자 증가세는 다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우 좀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개별 접촉 감염이라든지 또 감염 경로가 잘 확인되지 않은 사례들도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선행 확진자 접촉에 의한 비율도 계속 높아지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방역망내 관리 분율 같은 경우에도 계속 줄어들고 있어서 우리가 역학조사보다 이제 바이러스 전파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또 집단 감염 건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또 그중에는 일부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집단 감염도 계속 확인되고 있어서 네.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 되겠습니다. 네, 그 백신 1차 접종률은 이제 23%를 이제 넘어서고 있는데 아직은 이 신규 확진자 추이를 좀 하락하는 데는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확산세가 좀 꺾일 수 있는 그런 시기 어떻게 좀 전망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네, 일단은 지금 유지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수칙을 잘 유지하시면서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접종이 확대되고 특히 1차 접종을 또 많이 맞으셔야 되겠고 또 1차 접종을 마치신 분들은 또 시기가 되시면 2차 접종까지 잘 맞으셔서 이제 완전한 면역력을 확보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지역사회 유행이 우리가 확진자 통계로 보고되기까지는 좀 어느 정도 시차가 있을 수가 있겠고 또 예방접종을 맞으신 이후에도 1차 접종이라도 하더라도 한 2주 정도 지나야지 어느 정도 최소 면역 효과가 발생하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집단 감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지금 백신 접종 비율이 좀 낮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한 감소 효과로 보기에는 좀 조기에 관측하기엔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좀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당분 7월 중순 정도로 기대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7월 중순쯤 되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1차 접종을 마치고 이제 2주 정도 지난 시점이 되겠고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예방 접종에 참여하시면서 어느 정도 감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데 한 가지 변수는 우리가 그만큼 이제 방역 긴장의 완화를 어느 정도 할 것이냐, 사회적 거리두기를 어떻게 잘 유지할 것이냐가 앞으로 향후 확산세에 더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매우 높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일부 방역 기준은 또 좀 완화가 됩니다. 스포츠 경기장과 공연장의 관람 인원이 좀 더 늘어나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뭐 방역 수칙 준수 계속 강조를 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공연을 참여하시더라고 하더라도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 주셔야 되겠고 네. 비말이 많이 전파될 수 있는 행위, 그러니까 어떤 함성을 지르신다든지 또 음식물을 섭취하신다든지 또 일행간에는 같이 앉으셔도 되지만 다른 일행과는 이제 충분한 거리두기를 하셔야 되겠고 또 좌석 이동 같은 것이 금지되어 있고 또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해당 공연장이나 야외 관람을 자제해 주시는 노력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용되는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그동안에 했던 이런 방역 수칙 조치가 어느 정도 집단 감염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겠지만 네. 이제 기존보다 전파 속도가 더 빨라진 알파 변이 또 알파 변이보다 더
감염력이 높은 델타 변이까지 유행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사소한 방역 수칙을 어기는 것으로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빨리 감염될 위험성이 언제나 있기 때문에 항상 굉장히 조심스럽게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내일부터 수도권 중학교의 등교가 확대가 됩니다. 3분의 1 등교 원칙을 3분의 2로 상향 조정을 하겠다는 것인데 지금 2학기 전면 등교를 미리 지금 준비하는 그런 차원으로 보이는데요. 교수님께서는 괜찮다고 보시는지 어떤 점들을 좀 잘 챙겨야 되겠습니까? 네, 우리 지난 한 해 학교 방역에서 성공적으로 잘 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좀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도 같이 적용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작년에 했던 것처럼 아무래도 학생들 간의 밀접도를 좀 줄이기 위해서 아무래도 뭐 등교 시간이라든지 학교에서 쉬는 시간이나 또 이동 수업 같은 걸 좀 최소화한다든지 또 원격 수업에 대비해서 이제 대면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하는 뭐 융합형 교육 형태라든지 네. 또 이제 의심 증상이 있는 학생들의 등교를 좀 제한하고 학생들이 빨리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잘 배려하고 조치를 준비한다든지 하는 노력들이 같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우리가 급식 같은 경우에도 학생들 간의 전파를 좀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다 같이 모색하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지역사회 감염 위험이 높으면은 감염 학생이 지역사회로부터 감염돼서 가족으로부터 감염돼서 등교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이제 학교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도 좀 미리 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경북 영천에서는 학원 강사 일가족을 고리로 해서 다른 학생과 학교 방역 도우미 등이 감염이 됐더라고요. 내일부터 원격 수업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2학기에 전국 학생들이 등교를 한다 할지라도 감염 상황, 특이 상황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조정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어떤 그 지역 사회의 인구 밀도 자체도 차이가 날 수가 있고 네. 또 학교에서 어떤 학생 수라든지 학교의 어떤 시설에 따라서 학교 밀집도도 차이가 날 수가 있고 또 학생들의 어떤 원격 수업에 대한 수용성이라든지 학교의 준비 상황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과 학교에 맞는 어떤 방역 대비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도 아무래도 기본적인 원칙은 학생들의 접촉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또 학생들이 많이 섞이지 않도록 하는 배려들이 필요하겠고 또 이제 날씨가 더워지면 이제 밀폐 환경에서 이제 냉방기를 켜야 되는데 우리가 환기를 잘 하게 하면서 어떻게 좀 적절한 냉방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고요. 또 학교 수업 시간이 아닌 어떤 쉬는 시간에 라든지 아니면은 학교 이후에 학교 밖 방역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지도하고 관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도 좀 고민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자, 이 백신 접종률이 늘면서 좀 이 오접종 사례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인천의 한 병원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정량의 절반만 투여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접종자들에게 백신을 절반 정도만 맞으면 이상 반응이 좀 적다라고 설명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임상시험 단계에서 이제 절반 용량과 표준 용량 접종 간의 비교를 했었는데 네. 아직 자료가 많지는 않지만 일단 임상시험 단계에서는 이제 절반 용량을 투여했을 때 특별히 이제 이상 반응이 감소하거나 또 아니면 면역 반응, 중화항체 생성능이 더 많이 유의하게 떨어진다는 보고는 없었는데 네. 다만 이제 우리가 저용량, 표준 용량과의 조합에서 표준 용량을 이제 12주 간격으로 접종했을 때 81% 이상의 좀 최대 효능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접종이 되고 있는데 이제 한때 이제 저용량을 1차로 맞고 표준 용량을 2차로 맞았을 때 특히 이제 9주 이후에 접종을 했을 때도 효능은 뭐 80% 이상 보고가 된 적이 있었는데 워낙 임상시험 대상이 적기 때문에 네. 많은 인구가 과연 동일한 효능이 나타날지는 연구가 좀 부족한 상태라서 절반만 맞으신 분들의 어떤 특별한 안전성이나 효능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지만 아직 좀 관련 연구가 충분하진 않기 때문에 네. 일단은 방역 당국의 지침대로 일단 1차 접종을 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다음에 2차 접종 시기에 이제 표준 용량을 접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요. 또 전북에서는 반대로 너무 많은 양을 투여를 했습니다. 이 얀센 백신을 공고량의 5배나 투여를 했고 지금 접종자분들이 중환자실로 옮겨진 그런 상황인데 그나마 다행히 위중한 상황은 피했다고는 하지만 상당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네, 일단 접종하시는 분들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고요. 네. 그다음에 또 어떤 많은 사항들을 다 숙지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충분히 이제 어떤 벽에 크게 좀 안내 공지 주의 사항을 부착한다든지 다양한 식으로 해서 이제 안전을 여러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워낙 이제 많은 접종들이 또 여러 다양한 형태의 백신을 접종하면서 또 일부는 그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앞으로도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미리 사전에 숙지나 교육도 필요하고 또 현장에서도 계속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크게 문구를 붙여놓는다든지 하는 노력들이 같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지금 알려진 바로는 얀센 백신은 이제 임상시험 단계에서 이제 2배 용량까지 투여했을 때 특별히 문제가 되진 않고 네. 다만 이제 면역 반응이 좀 증가해서 뭐 오심이라든지 발열이라든지 국소 통증이 더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이제 우리 이번 사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입원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지 좀 긴밀한 관찰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관련 내용들 김경우 인제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